오늘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어요. 코스피는 2.74% 뛰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들고 계셨다면요, 0.7%였어요. 2%포인트 차이. 하루 만에 이게 벌어진 겁니다. 코스닥 보유하신 분들 오늘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남은 수도행정가, 내 종목만 멈춰 있는 건가? 이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요, 외국인, 기관, 개인 이 세 주체가 전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뜯어볼게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갈게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2조 원. 역대 최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이에요. 한 분기 만에요. 국방 예산에 육박하는 돈을 벌었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는 당일 3.71%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1.14%, 코스피 종가 5,377포인트, 코스닥 종가 1,063포인트. 이 숫자가 왜 충격적이냐? 코스피가 2.74% 오르는 동안요, 코스닥은 고작 0.7%였어요. 같은 날인데 세상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시각부터 볼게요. 외국인 입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삼성전자가 57.2조를 찍었어요. 이건 단순히 실적 좋다가 아니에요.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확인한 겁니다. 글로벌 자금 운용하는 사람들한테요, 이건 딱 하나를 의미해요. 자, 한국은 실적이 보이는 시장이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실적이 확인된 쪽으로 가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대형주로 돈이 몰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환율을 같이 봐야 돼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509원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면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해요. 환율이 높으면요, 나중에 원화가 강세로 돌 때요, 환차익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환율이 더 오르면요, 환차손이 생기죠.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실적은 좋으니까 사고 싶은데요, 환율이 1,509원대에서 더 올라가면 곤란한 거죠. 결국 외국인이 보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실적이 진짠가? 둘째, 환율이 안정되는가? 이 두 조건이 맞으면요, 코스피 대형주에 돈을 더 넣어요. 안 맞으면 빠져요. 그리고 그 돈은 코스닥이 안 가요. 애초에 코스닥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기관은 어떻게 봤을까요? 기관이라는 건요, 연기금, 펀드, 보험사 이런 곳이에요. 이분들 특징이 뭐냐? 감정으로 안 사요. 이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전자가 57.2조를 벌었다. 그러면 기관은 이 숫자를 넣어봐요. 지금 주가 대비이익이 이 정도면 싼가, 비싼가,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은 벤치마크라는 게 있어요.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따라가야 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큰지 아세요? 코스피 시총의 상당 부분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급등하면요, 기관은 안 사고 싶어도 사야 돼요. 벤치마크에서 뒤처지니까요. 그래서 오늘 기관 자금도요, 코스피 대형주로 쏠린 거예요. 코스닥은요, 기관 입장에서 바이오, 2차전지, 게임 이 섹터들은 아직 실적 확인이 안 됐거든요. 실적이 나와봐야 안다. 이게 기관의 스탠스예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코스닥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줄 이유가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57.2조는 확인된 숫자잖아요. 코스닥 대표 종목들은 아직 기대예요. 불확실한 국면에서요, 자금은 확인된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상황이냐? 코스닥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요, 개인 투자자예요. 코스닥은 구조적으로요,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외국인, 기관 비중은요, 이제 코스피에 비하면 현저히 낮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오늘 같은 날요, 외국인이 코스피 대형주를 사면요, 코스닥에는 유동성 공백이 생겨요. 아무리 개인이 사도요, 기관, 외국인 자금 없이는요, 지수를 끌어올리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이걸 꼭 짚어야 돼요. 첫째, 하루 격차 보고 즉시 갈아타는 거예요. 코스피가 2.74% 뛴 걸 보고요, 코스닥을 팔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요. 근데 이미 3.71% 오른 삼성전자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추격 매수예요. 격차가 벌어진 다음 날요, 역전되는 사례가 과거에 반복됐어요. 둘째, 순환매를 확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코스닥이 소외됐으니 곧 오른다. 이건 패턴이지 법칙이 아니에요. 대형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요, 순환매는 2주, 3주, 4주 이상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셋째, 지수와 내 종목을 혼동하는 거예요. 코스닥 1063포인트가 덜 올랐다고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요, 오늘 3% 올랐을 수도 있잖아요. 지수 비교만으로 매도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세 시각을 겹쳐볼게요. 같은 차트를 보고요. 왜 다르게 행동하는 거냐? 외국인은 실적과 환율을 봐요. 기관은 밸류에이션과 벤치마크를 봐요. 개인은 감정과 수익률을 봐요. 삼성전자 57.2조라는 같은 숫자를 보고요. 외국인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밴더치 사이클 확인 매수. 기관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벤치마크 대비 뒤처지면 안 된다. 사야 한다. 개인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코스닥은 왜 안 오르지? 갈아타야 하나? 이 구조가 왜 코스닥을 소외시키냐? 외국인 돈은 코스피 대형주로 가요. 기관 돈도 코스피 대형주로 가요. 코스닥에는 개인 돈만 남아요. 개인 매수만으로는요, 지수를 밀어 올리기 어렵죠. 이게 2.74% 대 0.7%의 정체예요. 그러면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2021년 1월이요. 삼성전자 4분기 깜짝 실적 발표한 날, 코스피는 단기 급등했어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았고요. 근데 그 이후 1주에서 2주 내에요. 순환매가 왔어요.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로 자금이 유입되면서요. 상대 수익률을 일부 회복했거든요. 2023년 하반기도 비슷했어요. AI 반도체 랠리 국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요. 코스피 대형주가 수주 동안 달렸어요. 코스닥은 계속 뒤처졌고요. 근데 순환매는 언제 왔냐? 대형주 차익 실현이 본격화된 시점이에요. 랠리 시작 후 약 3주에서 4주 뒤였어요. 지금과의 차이점이 뭐냐? 2021년 당시 환율이 1100원대였어요. 원화 강세 환경이었죠. 지금은 1500원이에요. 환율만 놓고 보면요. 외국인 매수 지속성에요. 훨씬 큰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공통교훈은 이거예요. 격차가 2%포인트 이상 벌어진 뒤요. 순환매가 온 적은 있어요. 근데 타이밍이 일주일 만에 온 적도 있고요. 4주 넘게 안 온 적도 있어요. 실적 시즌 진행 속도와요. 외국인 수급 방향에 따라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러면 동전의 뒷면을 봐야죠. 매수 쪽 논리부터 볼게요. 첫째,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요. 한국 증시 전체의 재평가 시그널이 돼요.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 대형주를 넘어서요. 코스닥 성장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실적 시즌 초반에 대형주로 몰리고요. 중반 이후 순환매가 오는 패턴. 이게 반복된다면요. 코스닥에 기회가 와요. 셋째, 환율이 안정되거나요. 원화 강세로 가면요. 외국인이 한국 증시 전반을 사줄 수 있어요. 코스닥 상위 바이오, 2차 전지까지요.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도 쪽 논리는 뭐냐? 첫째, 삼성전자 57.2조. 이 숫자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면요. 자,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 패턴이 작동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요. 코스피도 되돌림이 와요. 이 경우 코스닥은요. 반등 모멘텀이 없으니까 같이 빠져요. 격차 확대해서 동반 하락. 이게 최악 시나리오예요. 둘째, 환율이 1520원을 돌파하면요. 외국인 이탈 속도가 빨라져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여력이 낮은 구조잖아요. 낙폭 방어가 안 돼요. 여기에 개인 패닉셀까지 나오면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셋째, 코스닥 대표 종목들 1분기 실적이요. 기대 이하로 나오면요. 순환매 자체가 안 올 수 있어요. 자금이 대형주에 머무르는 기간이요. 더 길어지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얘기할게요. 버텨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발표 후 새 거래일 내요.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가 유지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1,500원 이하로 안정되는지요.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가 되면요. 57.2조 실적이요. 아직 주가에 다 반영 안 됐다는 신호예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겁니다. 경계해야 하는 조건은요.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순간이에요. 환율이 1,520원을 넘기는 순간이에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나오면요. 차익 실현 패턴이 시작된 거예요. 당기 되돌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해요. SK하이닉스 주주 입장에서요. 지금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삼성전자 57.2조는요. HBM, AI 반도체 수요가 살아있다는 확인이에요. 이건 SK하이닉스에도 구조적 수혜죠. 근데요. 당일 SK하이닉스 1.14%였어요. 보합 수준이에요. 삼성전자가 3.71% 오르는 동안요. 1.14%밖에 안 올랐다는 건요. 이미 좋은 실적을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는 뜻일 수 있어요. SK하이닉스 자체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요. 삼성전자 수급 흐름을 선행 지표로 보시는 게요. 합리적이에요?
코스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요. 갈아타려는 분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삼성전자는 오늘 이미 3.71% 올랐어요. 19만 3,100원이에요. 이 가격에 사는 건 추격 매수예요. 과거에도요. 역대 최대 실적 발표 후요. 차익 실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격차 확대를 보고 뒤늦게 갈아탄 투자자가요. 고점을 잡은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결론만 짚을게요. 코스닥 소외는 하루의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수급 구조의 문제예요. 외국인 돈, 기관 돈이요? 코스피 대형주로 몰리는 한 코스닥은 구조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 주체가 같은 방향을 볼 조건은 뭐냐? 첫째,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가요. 4거래일 이상 이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유지되면요. 실적 랠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둘째,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내려오는지 보세요. 원화 강세가 오면요. 외국인이 코스닥까지 살 여유가 생겨요. 셋째, 코스닥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요. 플러스로 전환되는 날을 잡으세요. 그날이 순환매의 시작이에요. 넷째, 코스피와 코스닥 격차가요. 좁혀지는지 매일 확인하세요.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 쏠림 심화. 좁혀지면 순환매 시작 신호예요. 다섯째, 유가와 지정학 리스크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3달러. 리스크 5% 전환되면요. 코스닥 바이오, 성장주가 먼저 맞아요. 여섯째,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요.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을 체크하세요. 이 실적이 나와야요. 순환매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순환매는 기다리는 거지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갈아타기 전에요. 외국인 수급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환율 레벨부터 확인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포지션이세요? 코스닥 들고 기다리고 계신 건지, 삼성전자로 갈아탈 생각이신 건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